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왜 이런 마가 정책을 추진을 하나? 전통적인 동맹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푸틴 편향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취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과거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국가들 조차도 충격적일 정도로 이렇게 강경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경제연구소의 김광석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시작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연구소가 창립된 이후 최근까지 간단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경제를 발간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경제의 대세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글로벌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트럼프 마가 정책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에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보고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대강 트럼프 정부 마가 정책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가를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마가 정책 과 전망에 관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서두의 첫 한두 마디 정도죠. 한두 마디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지금 이제 이른바 미국을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서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일 동안 트럼프 위기 정부가 극심한 혼란을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가 정책이란 게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크게 이제 마가 정책을 정리를 해보면 세 꼭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교 안보 정책, 두 번째는 대내 경제 정책, 세 번째로서는 대외 경제 정책.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교 안보 정책에 들어가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이른바 이제 러우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하면 단 하루 만에 종결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어쨌든 러우 전쟁, 조기 종결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의 이제 화두였고요. 두 번째는 핵심 동맹 관계를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거 있는데, 동맹 관계를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핵심은 이른바 이제 나토, 또 일본, 한국 같은 핵심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자주국방력을 강화를 해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국방력을 강화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증액을 해라.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미군 철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화두가 대만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 네 번째 화두가 영토 문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캐나다한테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미국하고 합병해라. 병합해라라고 이렇게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대중국 전략이죠. 대중국 전략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 단독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해왔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오로지 이제 중국에만 전념하는 그런 전략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중국을 상대하기가 벅차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죠. 그래서 크게 트럼프 이른바 마가 정책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의 내용들을 꼭지별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내 경제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화부 덧지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연방정부 인력, 그다음에 연방 예산 대폭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이제 정부 효율화부라는 것을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세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올해 안으로 또 그 개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감세 완화를 실시를 하겠다. 뭐 이른바 이제 반대쪽이나 대체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자 감세 실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금융 관련한 규제를 또 대폭 완화를 하겠다. 금융 규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2007년 미국발 서프라임 론 사태를 계기로 해서 2010년에 이제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는데, 그걸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2010년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도트 프랭크법이었던가요? 이렇게 제정을 했죠.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그 규제를 풀어서 해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경제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불법 이민, 그다음에 마약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반헌법적인 그런 행태를 취해가면서까지도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을 하고 있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불법 이민 자들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을 끊겠다, 차단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보호무역지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세계 각국의 이른바 기본 관세 10%에다가 상호 관세, 나라별로 차등을 둔 상호 관세들을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는 20% 내지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다가 갑자기 또 뒤집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완전히 이제 차별화된 형태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굴복을 할 때까지,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모조리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던지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물밑에서 지금 접촉 및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죠. 또 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반발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마가 정책에 있어서의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우방 내지는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서 무차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미국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초창기 때 일부 이렇게 거론됐다가 요즘은 이렇게 크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이야기죠. 환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환율을 지나치게 낮게 저평가해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다가 싼 가격에 물건들을 마구 팔아제끼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또 강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초창기 때 나왔었죠. 이걸 실제로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마가 정책을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외교 안보, 그다음에 대외 경제, 대외 경제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마가 정책의 내용이 이제 이러한데, 이런 이제 마가 정책 중에서 이제 뭐 글로벌 경제에서는 이제 대내 경제 문제하고 대외 경제 문제를 다루죠. 외교 안보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경제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공화당 소속인데 왜 이런 마가 정책을 추진을 하나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전통적인 동맹국인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 그다음에 주일 방위조약이라든지 주전 한미 동맹 이렇게 방위조약이라든지 해서 동맹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뭐라고 할까요? 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푸틴 편향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취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과거에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국가들
조차도 충격적일 정도로 이렇게 강경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쌍둥이 적자 문제로 상당히 이게 심각하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앞에 트럼프 정부의 마가 정책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경제학 어떤 이론, 신고전파, 케인즈, 네오 케인지안의 이르기까지의 어떤 경제학적 이론의 어떤 발전과 그 약점이랄까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보시면 194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의 재정 수지하고 경상수지를 쭉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재정 수지를 보시면 쭉 1970년대 초반, 1970년대까지는 거의 막 이렇게 균형 정도 보여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달러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의 1달러하고 50년 전에 1달러는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착시입니다. 착시인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재정 수지 적자가 일어난 데가 1980년대예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계속 뭐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난 데가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재정수지 적자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로 해서 재정수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경상수지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 들쑥날쑥한데, 어쨌든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그다음에 팬데믹 겪으면서 급증을 하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착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의 1달러하고 30년 전, 50년 전 1달러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 경상 금액으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GDP 비율로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비율로서 환원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1960년대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때 적자였다가 다시 이제 전쟁 끝나고 균형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60년대부터 발생. 60년대는 뭐죠? 베트남 전쟁 할 때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 딱 돌아가지고 적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뭡니까 이건? 오일 쇼크 때문에 그러죠.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적자가 늘어났다가 80년대 적자가 이제 한참 늘어났다가 90년대 다시 적자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적자가 확 늘어나요. 경상수지 비율도 역시 GDP 대비 비율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 달러 가치 변화에 관계없이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시대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경상수지 비율을 보시면 GDP 대비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오히려 흑자 기조였어요. 미국이 흑자 기조였다가 198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독일한테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막 기타 등등 뭐 가전이라든지 밀리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팍 늘어나죠. 적자가 늘어났다가 90년대 다시 조금 적자가 해소됐다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적자가 크게 늘어난 후로 계속 지금 적자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경상수지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일어난 시기는 딱 두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1980년대하고 2010년 이후에요. 쌍둥이 적자가 딱 일어날 때는 심화되는 경우는 두 번 있어요. 1980년대에 쌍둥이 적자가 이렇게 있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레이건 정부가 등장해서, 레이건은 공화당계 출신의 후보죠. 그래서 레거노믹스를 이렇게 내세워서 했죠. 그러니까 그때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레거노믹스를 이렇게 주창을 해서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2010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제 또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는데 뭐 지금 현재 트럼프가 마가 정책을 내세운 것도 사실은 이 쌍둥이 적자 문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화를 만들어서 연방 인력 구조 조정하고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가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독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예요. 기조인데 이제 거기에 이른바 트럼프류의 이른바 이제 포장과 각색을 이제 한 거죠. 그게 정도가 심하냐 안 하는 정도의 차이뿐이죠.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마가 정책하고 1980년대 레건 정부의 레거노믹스하고가 구조가 똑같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